안녕하십니까. 2학기 다시 돌아온 프로젝트 봉사활동 달래 지구과학 강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달래 지구과학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대기대순환입니다. 위도에 따른 에너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자, 여기 빨간 선이 에너지량이에요. 흡수하는 에너지량, 태양 복수 에너지겠죠. 파란색은 우리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수 에너지량이에요. 근데 적도 이 38도부터 0도 사이에는 에너지가 넘쳐나죠. 복사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방출량에 비해서. 에너지가 과잉이고 38도부터 90도까지 이 지역들은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적어서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한 가지 이치가 있죠. 모든 것은 불안정한 상태보다 안정한 상태에 취하려고 하죠. 원자도 그래서 원자 결합해서 네온과 같은 18조 원소들의 형태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거 대기대순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은 지구의 전체적인 기후로 인하는 대순환인데요. 이거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북동 무역풍이 부는 적도에서 헤들리 순환이 일어나고 페레르 순환이 현수풍대에서, 한대전선대에서는 극동풍이 불고 극순환이라고 하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6개 정도가 되는 바람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3개에만 극순환, 페레르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죠. 왜 이런 거냐면 우리 지구의 바람은, 자, 우리 지구의 바람은 적도를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대칭무하는 건 똑같이 이름도 같고 다 똑같다는 거겠죠, 성질도.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반대쪽은 대칭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 적도 0도에서 사이에는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이 불어서 바람을 남서쪽으로 보내준과 동시에 이제 헤들리 순환이라는 순환 기류가 있는데요. 이 순환 기류는 이제 적도 쪽이 열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요. 적도 쪽에서는 이제 바람이 이 방향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바람이 이 방향으로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열이 뜨겁기도 하니까 올라가겠죠, 위로. 그러면은 이쯤 오니까 이제 얘가 슬슬 식었어요. 올라오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내려가요. 내려오면 이 땅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방향이랑 이 방향으로 갈라져요. 그럼 이제 이 한 방향으로 순환이 되죠. 얘가 헤들리 순환이에요. 헤들리 순환.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간 바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 비교적 뜨거워서 올라갔는데 여기 오니까 바람이 또 차가운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극순환을 볼 거예요. 극순환은 여기가 되게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쭉 내려가요. 근데 여기 공기랑은 얘네가 이제 섞이지도 않고 해서 얘가 올라갔다 여기서 얘는 순환 돌고 얘는 극순환이에요. 그리고 얘의 추운 힘으로 도는 이 극순환과 이 옆에 적도의 힘으로 돌아가는 알뜰순환 사이에 껴서 얘네 둘의 방향에 맞춰서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내려가는 요런 형태로 요렇게 흘러가는 이 바람이 페레르 순환이에요. 얘는 자기의 힘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곳의 에너지 부족과 이곳의 에너지 과잉을 수송해주기 위해 중간에 낀 바람이라고 보는 게 편하실 테고요. 설명은 옆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층회로의 순환입니다. 표층회로란 수원 약층 위에서 이제 우리 물의 표면, 바다의 표면수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 때문에 쭉 왔다 갔다 흘러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북쪽 태평양에 있는 순환이에요. 저게 제일 크기도 하고 유명하죠. 자, 한번 볼게요. 바람이 북동 무역풍에 불잖아요.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은 이쪽으로 불어나가죠. 남서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바람을 보내겠죠. 적도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북쪽도 해류라는 것은 미국 땅 쪽에서 시작해서 우리 일본하고 한국 쪽까지 와요. 왜 북적도냐? 적도의 북쪽에서 흘러가는 해류여서 북적도예요. 북적도 해류는 여기 앞에 있는 땅에 부딪히겠죠. 이 땅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못 가지잖아요. 땅을 넘어서 우리 일본과 한국을 덮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바람이 밀어주는 물인데. 그래서 이 물은 여기 밑에 내려갈 공간이 없어서 쿠로시오 해류가 돼서 위로 올라와요. 이때까지는 적도에서 온 물이 얼마 안 돼서 뜨거운 난류예요, 난류. 이렇게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는 여기 이제 북태평양 해류가 여기를 막고 있어서 이쪽으로 흘러가요. 이때까지는 그나마 차가운 해류예요. 이때까지는 그나마 뜨거운 난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다시 부딪혔을 이때쯤 되면 우리가 알래스카를 지나잖아요. 추운 지역. 이때 이 물이 식어서 쭉 떨어져요. 아래쪽으로. 바람도 아래로 불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가 돼서 내려오면 다시 북쪽도 해류가 돼서 순환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이 반대로 된 게 남쪽에 있는 요 순환이에요. 남쪽에 있는 요 바다의 순환. 태평양 순환 중에 하나죠. 남적도 해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죠. 여기도 땅이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남극순환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해류에 합류해서 돌다가 식은 물과 여기서 부딪힌 물이 폐류 해류가 돼서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순환을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난류와 한류의 성질 비교를 한번 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죠, 사실상. 난류는 저위도에서 거위도로 가고요.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아요. 왜냐? 물의 온도가 높으면 소금 같은 게 더 잘 녹으니까요. 중둔 산소량은 적죠. 우리 배웠잖아요, 예전에. 온도가 높으면 안에 들어가는 산소량은 낮아진다. 그래서 콜라에 김이 많이 빠진다. 영양염료도 소금이랑 비슷한 거라서 적죠. 이걸 외우면 이쪽은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거 살짝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표층순환이라는 것인데요. 표층순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열대순환이에요.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 있던 게 아열대순환이죠. 북쪽도 해류 있고 북태평양 해류 있는 거. 열대순환은 작기도 하고 해서 거의 잘 다뤄지지도 않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아열대순환 위쪽에 있는 이 한대순환, 이거는 또 다른 순환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남쪽에는 남극 대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대순환이 없다 정도 생각하시고 될 것 같고요. 이쪽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 한번 볼 거예요. 왜 딴 데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보냐라고 하신다면은, 왜냐, 우리나라 주변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깔아서 왜 우리나라 주변 깔아야지. 자,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는 이렇게 쿠로시오 난류가 우리나라적으로 올라와서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고 아까 전에 배웠던,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스시마 난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난류가 이 책에는 크게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항해 난류도 이렇게 들어가요. 항해 난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류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이 연해주 한류가 북한 따라올 때 북한 한류가 된다는 거, 이 북한 한류, 동원 난류, 그리고 우리 황해 난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하기 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고 나면 바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대기순환의 순환세포와 지표에서 부는 바람을 이렇게 연결하시오.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아주 무역풍, 페레순환은 우리가 사는 곳이죠. 편서풍. 극순환은 극동 무역풍이죠. 자, 편서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는 W, 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는 T, 남북 방향의 해류는 N으로 구분하시오. 자, 해볼게요. 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 북쪽도와 남쪽도 해류죠. TT. 자, 이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걸 N으로 하라고 했는데, 쿠로시오 해류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향하잖아요. N. 그리고 멕시코 만류는 이제 내려오는 역할이죠. 멕시코 만류도 북쪽으로 올라가죠. N. 북태평양 해류는 이제 편서풍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죠. 남극순환류도 이제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게 돼 있죠. 그 위도가 편서풍이 흐르는 데이니까.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집보다 저희 학교 프린트에 더 잘 나와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류와 표층해수의 침강. 밀도류는 밀도 분표가 균일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밀도가 큰 수계가 밀도가 작은 수계를 밀어 올리죠. 이제 공기도 밀도가 큰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작은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물이 똑같아요. 온도가 높고 낮은 거가 밀도가 크다 작다로 표현된 것 뿐입니다. 여기 수계가 뭐냐고 하실 텐데, 수계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수온, 염분, 밀도가 비슷한 해수 덩어리죠. 해수의 보존성. 해수도 아까 전에 수계라고 했죠. 성질이 다른 수계는 서로 섞이잖아요. 뭐처럼 우리가 배웠던 기단처럼. 해수의 심층순환 하기 전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수온이 올라갈수록 염분은 떨어지죠. 염분이 떨어지니까 밀도도 떨어지죠. 이게 염분과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려주는 그래프니까 이것도 꼭 봐야 돼요. 시험 전에. 알겠죠? 자, 그 다음 해수의 심층순환. 심층순환은 심해층에서도 밀출 사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연렴순환이라고도 하고요. 심층순환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극지방 쪽에서 물이 너무 차갑죠. 그래서 물이 점점 내려와요. 근데 내려온 물은 이제 차갑고 밑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밀려서 이쪽으로 가요. 가다 보면은 이제 적도 쪽으로 오죠. 물이 다시 뜨끈해지니까 다시 물이 올라가요. 이게 극순환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물이 내려가나 수온 약층이 막고 있나 하실 텐데, 우리 그 지난번에 그래프 보면 극지역에는 수온 약층이 없어요. 왜냐? 하도 차가워서. 그래서 물질 교환이 되니까 물이 침강을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옆쪽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그래프가 그 수온 약층 그래프였죠. 간단하게 그려놓은 건데, 이건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북쪽은 그린란드, 남쪽은 남극 쪽의 웨델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 세계수의 순환, 심층순환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밑에 온도가 낮으니까 용존산소가 높죠. 무덤물 온도가 낮으니까 그 물을 심해에서 운반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바다의 전체의 수심에 걸쳐서 일어나서 바다 전체 해수를 순환시켜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물 가만히 냅두면 썩죠. 안 썩게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표층순환과 연결돼서 조이도의 과잉에너지를 고이도로 운반해주죠. 여기 보면 다 연결돼 있죠. 파란색이 심해순환이고 빨간색이 표층순환이에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층해수의 이동, 표면에서 해수의 이동 방향. 해수면에서 위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이제 어느 쪽으로 물이 이동하냐 이건데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45도 방향으로 물은 이동을 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물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심에 따른 해수 이동 방향. 수심이 깊어지면 바람의 영향이 들어가겠죠. 위에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점점 각도도 덜해지고 길이도 짧아지면서 돌겠죠. 이것들을 평균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바람 방향에서 90도로 물이 이동한다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용승과 침강. 용승은 바람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서 대충 용승은 물이 올라오는 거고 침강은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용승과 침강은 어떻게 일어나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연한 용승. 자, 북반구 기준이에요. 용승과 침강. 용승은 물이 올라오는 거고 침강은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는 다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고요? 저희가 북반구에 사니까요. 북반구에 대부분의 사람이 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연한 용승. 해안 쪽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요. 바람이 이제 남풍이 불면 용승이 일어나요. 남풍이 불어 올라가면은 바람 지는 방향의 오른쪽이잖아요. 바람의 오른쪽 90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나가죠. 우리 집 앞 해수욕장 높이가 낮아지나요, 점점. 그럼 이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겠죠. 이게 용승이에요. 여기서 물이 올라오는 거. 자, 침강. 바람이 북풍이 불어요. 북풍. 그럼 진행 방향 오른쪽이니까 해양 쪽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점점 높아지다가 대륙을 지고 삼킬 수는 없잖아요. 얘. 물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요. 이 물이 점점 밀려 들어와서 내려가는 게 침강이에요. 여기 옆에 입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물이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채워주려고 물이 올라오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물이 일로 들어오니까 물이 무거워서 위에서 내려가는 거고.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용승과 침강을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적도 용승으로, 적도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용승과 침강만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적도 용승입니다. 적도 용승이랑 적도에서 바람이 요렇게 불고 요렇게 불잖아요. 그럼 물이 계속해서 이쪽이랑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 물을 누가 채우냐 이거예요. 이 물이 바로 밑에서 용승으로 올라오는 물로 채워져요. 그게 바로 적도 용승이에요. 적도에서 일어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은 저기압과 고기압에 의한 용승이에요. 저기압은 바람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계속 물이 나와요. 바닷물이 흘러가요. 안에가 물이 없겠죠. 안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용승이에요. 고기압에 의한 침강. 고기압은 공기가 내려오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래서 안에 물이 모여요. 안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물이 내려가겠죠. 이게 침강. 요거 두 개 읽어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 두 개의 영향 간단하게 정리된 거 읽어보시고, 밑에 전 세계에서 용승이 주요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들도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용승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이제 개념하기 문제 풀어보세요. 5초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1번 북반구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서 표면에서 해수는 평양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흐르고 평균적인 해수의 표층에서 이동 방향은 오른쪽 직각 90도죠? 2번 표층해수가 먼바다로 이동할 때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죠. 3번 서한 모습이래요. 북반구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는 표층해수가 연안 쪽으로 이동해서 침강이 일어나고요. 남반구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경우에 먼바다 쪽으로 이동해서 해수가 용승이 일어납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표층해수는 북동무역풍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동무역풍에 의해 남쪽으로 적도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북반구가 저기압에서 표층해수는 바깥쪽에서 이동하여 용승을 침강이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북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풀이이다. 수계 ABC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르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는 B보다 밀도가 크다. 볼게요. A는 B보다 밀도가 크죠. 왜냐? 해수의 밀도는 지금 A, B, C가 되겠죠. 왜냐? A는 남극 저층수, B는 북대서양 심층수, B는 표층수니까요. 그러므로 A는 밀도가 B보다 커요. 밀도가 C순이기 때문에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밀도가 서로 다른 두 수계가 만나면 밀도가 큰 수계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A가 아래로 흐르니까 B보다 더 밀도가 높은 거겠죠? 니은 A와 B는 중위도에서 혼합되어 고위도로 흐른다. 틀렸죠? 밀도가 다른 두 수계는 혼합이 될 수가 없죠? 정확히는 어렵고, A와 B는 중위도에서 만나서 저위도로 이동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 디귿 북대서양의 침강해역에서 해수의 냉각이 일어나면 C의 흐름은 강해진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그림은 4000m 수심의 해수의 연령분대를 확인한 것이다. AD의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AD 중 해수의 침강이 활발한 지역은 A이다. 맞죠? A가 고위도고 극지방이니까 침강이 활발하겠죠? 니은 수심 4000m에서 해수는 A에서 B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맞죠? 왜냐면 이쪽이 온도가 낮고 이쪽이 온도가 높은 적도 쪽이니까 그렇게 이동하겠죠. 디귿 수심 4000m에서 해수의 흐름은 C가 D보다 빠르다. 아니죠. 왜냐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동연령성의 간격이 넓은 D가 C보다 해수의 흐름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1번 그림은 지구 전체적인 해수순환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은 약화된다. 틀렸죠.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은 강화되죠. 왜냐면 여기가 순환이 세지게 되니까 그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죠. 이 순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맞습니다. 열 에너지를 얘가 담고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되어 있죠. 이 순환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맞죠? 얘가 에너지를 수송하니 지구 기후에 변화를 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린란드 빙하코어로부터 구한 과거의 기온 변화와 A의 시기 직전 북아메리카 대륙의 환경을 설명한 것이다. 기획이 일어난 현상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북대서양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였다. 아니죠. 담수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밀도가 감소하겠죠. 왜냐? 소금 양은 그대로인데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밍밍해지잖아요. 북대서양에서 해수의 침강이 약해졌다. 맞는 말이죠. 담수의 유입으로 밀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침강이 약해지죠. 북대서양으로 수송되는 저위도의 열에너지가 감소하였다. 맞죠? 침강이 약화되었으니까 순환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에너지 수송도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으며 과제는 말이죠. 영상 끝에 나갑니다. 풀어보세요. 그럼 안녕.